자, 이번 영상은 브릿지 바이오 매매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반응이 바로 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관심주로 분류해 놓았다가 오전에 시세가 나왔습니다. 시세가 나오는 구간을 이용해서 수익을 챙겼으며 이런 종목은 일단 이렇게 엄청난 변동성이 나왔으면은 그 뒤에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선 황금선 위를 지켜주는지 그걸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거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황금선 밑에서 계속 힘을 못 쓰고서 계속해서 하락이 나온다면 신경 쓸 필요도 없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선 일정 자리를 좀 지켜준다 싶을 때는 그게 매매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점을 보시면 55,800원, 이 55,800원을 좀 강력하게 지켜주어서 56,000원쯤에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기준가가 될 수 있는 가격이 56,800원입니다. 56,800원이 왜 기준이 되냐면 오르는 과정에서 VI가 걸렸습니다. 56,800원. 여기서 VI가 걸렸는데 당연히 VI가 걸린 가격까지 올라온다면은 여기서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선 추가 상승이 가능할 거란 기대감에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56,800원을 기준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만 지켜준다면 또 이게 고점 돌파가 가능할 것 같아서 접근을 하게 되었으며 만약에 여기서 56,800원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수익 실현을 바로 하겠습니다. 절반 약간 넘는 물량을 덜어내고서 나머지 물량은 좀 편하게 들고 가는 식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거 깨버린다면 밑에 받쳐주는 물량도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게 또 하락할 수가 있어서 아니면 제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어서 이게 무조건 오른다고 생각하지 말고선 아니다 싶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비중을 좀 많이 팔아 먹었으며 이런 종목은 이거를 지켜줬을 때 그 이상 시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자리만 지켜주었다가 그대로 내려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든 기준가가 있기 마련인데 그 기준가를 못 지켜주고서 이탈을 할 경우에는 좀 심하게 하락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물량을 그냥 전부 다 56,800원에 주문을 넣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물량을 남겨놓은 이유가 나머지 물량은 좀 편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어차피 그 물량은 수익 실현을 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은 좀 편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반 매도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게 또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다시 중요한 가격인 56,800원을 다시 회복을 해준다면 56,800원 이거를 계속 지켜준다면 그때는 지금 매도를 하긴 했지만 다시 추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 매수를 할 때는 호가창 상태를 보고서 누군가 시장가 매도가 나왔을 때 주가가 좀 한 방에 무너질 것이다. 이런 게 아니고서는 이 가격을 지켜줬을 때 추가 매수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방금 전에 770주 정도를 매도했지만 만약에 이 가격을 또 지켜주고서 호가창이 안정을 찾는다면은 그때는 이 가격 이상으로 주문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문을 넣을 때는 여기서 고점 돌파를 노려보고서 주문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매도를 한 다음에 이 양봉을 한 방에 잡아먹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캔들인데 이런 캔들이 나와버렸으며 그 다음 캔들에도 이렇게 상승하지 못하고선 하락한다면은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물량을 정리하게 되었으며 이런 종목은 주식을 하다 보면은 정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았던 종목이라 하더라도 이게 계속 상승할 줄 알았지만 계속 상승하지 못하고 이렇게 무너지는 종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절반 매도로 대응하고 있으며 만약에 아까 처음 매도했을 때 이 밑에 물량이 좀 가득 쌓여 있었으면 매수 대기 물량이 1000주씩 계속 좀 단단하게 쌓여 있었더라면은 800원에 쉽게 정리를 하지 않고 본전까지 버텼을 텐데 밑에 호가가 너무 가볍기 때문에 너무 가벼우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또 매도를 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호가창이 좀 단단하면서 56,800원을 지켜준다면 그때는 또 주가가 고점 돌파까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호가창을 해석해 보자면 밑에 매수 대기가 많이 쌓여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매수할 때는 밑에 매수 대기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내 물량을 얼마나 받아줄 수 있는지 그런 걸 계산하고서 들어가는데, 이렇게 매수가 많이 쌓여 있다고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거를 해석하자면 이 물량이 좀 심리적으로 단단하게 받쳐주긴 하지만, 만약에 이 물량을 한 방에 깨버린다면 그 심리가 시장가 매도가 되어서 더 큰 추가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은 무조건 버텨주는 게 맞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락한다. 방금 전에도 5,000주가 매도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캔들이 깨지고선 추세가 깨지니까 이런 식으로 엄청난 하락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당연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딱 여기까지만 볼 때는 급등 차트였는데, 여기서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고 지켜줘야 될 자리를 지켜주지 못하니까 결국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오르는 종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에는 100%가 없습니다. 항상 이런 돌발 상황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냥 기계처럼 아니다 싶을 때는 매도하고서, 그리고 적당히 올랐다 싶을 때는 절반 매도, 그렇게 대응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자리를 못 지켜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제 원칙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양봉이 뜬 다음에 그 다음 봉에서 양봉을 다 잡아먹는 하락이 나온다. 이거는 저는 악재라 보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악재이며, 분봉으로 보든 일봉으로 보든 똑같습니다. 일봉으로도 상승했다가 그 상승을 한 방에 잡아먹는 음봉이 그 다음 날에 나온다. 그러면 저는 악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은 유비케어 상승했던 거를 한 방에 다 잡아먹는다.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도 있는데 상승했던 거를 한 방에 다 잡아먹는다. 이거는 악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원칙으로 대응했으며, 이게 한 방에 잡아먹었기 때문에 악재, 그리고 가격을 못 지켜주었기 때문에 악재, 황금선까지 깨버렸기 때문에 악재, 뭐 세 가지 악재, 그냥 악재가 겹쳤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매수할 때는 얼마나 물량이 받쳐주냐가 또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선 이 황금선을 지켜줬을 때는 밑에 매수 대기 물량도 좀 적당히 있어야지 주가가 오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구간에서 밑에 물량이 뭐 1000주도 아니고 한 300주씩 쌓여 있었다, 이러면은 당연히 누군가 시장가 매도가 나온다면은 한 방에 차트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이 있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며, 그리고 그 뒤에 결과가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원칙으로 대응했는데 좀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계속 버텼더라면 지금 손실이 꽤나 발생했을 겁니다. 오늘 수익금도 전부 다 갉아먹고서 결과가 좋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잘 나가던 종목이라 하더라도 추세를 깨버린다면, 그리고 캔들이 안 좋게 나온다면, 이거는 제 원칙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참여하는 모든 투자자들, 그런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깨지면은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 추세가 깨진 자리에서는 무조건 매도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따라서 빠르게 대응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뭐 무조건 여기서 내렸다가 올라갈 거야, 이거 무조건 버틴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현실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계속 보유하다가 주가가 올라주면은 정말 다행이고 대박이겠지만, 실제로 주식을 매매하면서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좀 많이 믿었던 종목이라서 매수를 했는데도 나중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선 무너지는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가가 지켜줘야 될 자리에서 지켜줬을 때 밑에 매수 대기 물량을 보고서 들어간 다음에 그 뒤부터는 기준가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기준가를 잡기 힘들다면 나의 매수가로 잡는 게 좋습니다. 아까 제가 매수했던 가격인 한 56,000원 정도, 56,000원 정도에 매수를 했는데 만약에 기준가를 설정하기가 힘들다면은 자기의 매수가를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이 종목이 실패해서 무너질 때 본전만 찾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기회가 오는 종목은 많기 때문에 여기서 큰 손실만 피하면 됩니다. 기준가를 잡기 힘들다면은 나의 매수가, 그리고 어차피 기준가는 다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56,800원, 뭐 다른 종목을 봤을 때 이게 설정하기 나름인데 전부 다 쉽게 기준가를 잡을 수 있습니다. 뭐 티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하기 힘들었던 구간인 14,400원 정도, 이 400원에서 고점 550원까지 이거를 기준가로 잡고서 매물대 상황을 보고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조건이 맞는다 하더라도 위로 매물대가 엄청나게 많고 거래량에 비해서 이거에 뚫어주기 힘들다 판단이 된다면 섣불리 들어가선 안 됩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도 마찬가지, 여기서 61만 4천원까지 올라갔다가 위로 매물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래량이 저번 300만 주처럼 계속 활발한 것도 아닌데 고점을 뚫어주긴 했지만 여기서 매물대가 굉장히 많아서 이런 종목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고점을 뚫어주고 나서 꾸준하게 올라가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력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종목을 예로 들어볼 텐데 SNS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처럼 그냥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선 올라갔다가 한번 눌리고 또 올라갔다가 눌리고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분봉상 거래량이 답답하기 때문에 단타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우며 이런 종목은 추세와 수급을 보고서 스윙 투자로 접근하는 종목입니다. 브릿지 바이오로 돌아와서 이게 지금 제가 매도를 하긴 했지만 나중에 또 황금선을 회복하고 다시 기준가인 56,800원을 회복해 준다면 다시 매수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떨어진다면 매수해야 될 이유가 없으며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매도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